자, 봅시다. 몇 번? 864번. 864번. 이거부터 먼저 쓰고. 864번. 864. 다음, 오른쪽 그린 것 같은 원 모양의 거울이 깨져서 1부만 남았대요. 자, 이렇게 깨졌대. 그때 얘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형 하나 만들었네. 자, A, B, C라고 했을 때 A, B의 길이가 얼마? 4. A, C의 길이 얼마? 2. 그리고 B, C의 길이 얼마? 자, 3이라고 했어요. 이때 거울의 반지름 길이 물어봤어. 그쵸? 됐니? 그럼 우리 반지름 길이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사인 그치, 사인 법칙 이용해주면 뭐 예를 들어서 사인 A를 이용하고 싶다. 그럼 얘 분의 누구? 3이요. 3이 얘가 지름이랑 같은 거잖아. 맞지? 꼭 근데 A가 아니어도 되는 거지. B분의 사인 B분의 2 해도 되고 아니면 사인 C분의 4 해도 되고. 그쵸? 이거는 그 편의에 맞춰서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2는 어이구 사인 얼마야? C분의 4. 이 중에 하나 이용하시면 돼요. 잠깐 우리 사인 값을 알아야지 지금 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사인 값은 현재로서는 구할 수 있니 없니? 몰라요. 지금 못 구하지. 근데 대신에 우리 뭐 알아? 세 변의 길이를 알아. 그럼 우리 무슨 법칙을 이용해주면? 직가삼각형입니까? 아니잖아. 무슨 법칙 이용해주면? 그렇지, 코사인 법칙 이용해주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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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각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코사인 값을. 그치? 어디 해볼까? 이왕이면 이 A로 한번 해볼까요? 처럼 따랐으니까. 그럼 우리 코사인 A를 한번 먼저 구해볼 거야. 자, 코사인 A는 누구분의 2 곱하기 2변 8 됐어? 2 아니 또 이게 문자로 안 나오니까 또 헷갈리는 거야? A, B, C라고 했을 때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저거를 알파벳으로 자꾸 외우면은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헷갈린단 말이야. 코사인 A는 이 양옆에 있는 놈. 알겠어? 얘네 둘 곱. 분의 제곱. 2제곱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대변 3제곱. 됐니? 그러면 얘네는 계산해보시면 16분의 얼마? 16이니까 7? 맞아요? 틀리니? 아니구나. 10을 아니에요? 11이야? 이렇게 나온대. 됐어? 숫자가 굉장히 좀 복잡하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코사인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뭐 알 수 있어? 사인 A를 구할 수 있겠네. 사인 A는 어떻게 구해? 또 까먹었어요. 제곱 더하면 1이니까 1제곱에서 얘 제곱 빼주면 사인 A의 제곱 나오겠지. 그래서 일단 제곱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 자, 제곱은 제곱하면 얼마? 256에서 그치? 1 빼기 코사인 A 제곱이니까 121. 맞아요? 그럼 계산해보면 256분의 135? 숫자 왜 이렇게 더러워? 따라서 사인 A는 16분의 얼마니? 9 3 루트 10 15? 이렇게 나오나?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할 거는 지름 길이니까 sin A 16분의 3 루트 15 이거 분의 누구? 3은 지름의 길이요. 되죠? 아, 계산 좀 지저분하다 얘는.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16 곱해서 우리 정리해주면 얘는 사라질 거고 3 약분 될 거고 양변 2로 나누면 반지름은 얼마? 루트 15분의 8 이렇게. 저 유리어만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좀 그지 같긴 하다 숫자가.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면 되고 숫자가 좀 복잡할지언정 우리가 계산만 똑바로만 한다면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치? 네, 여기서 어려운 거랑 복잡한 거랑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다음 또 68이요. 68번이요. 68번은 삼각형 넓이 868번.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또 삼각형 ABC. 여기가 120도.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얼마? 13이고요.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길이가 15일 때. 다음, 더 없지? 얘 넓이를 구하라 했어요. 우리 더한 값은 알고 있네. 그쵸? 그 얘네들의 길이는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쟤네들 길이만 알면 우리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쟤네들 구해봅시다. 자, X랑 Y로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또 뭐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코사인? 그치? 세 변의 길이랑 각 하나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 이왕이면 요 각이 나왔으니까, 그치? 맞아? 누구의 제곱은? 13의 제곱은? 누구?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두 변의 곱하기 코사인 누구? 120도. 근데 코사인 120도는 180도 마이너스 60도인 거니까, 그치? 그럼 180이면 그 하면서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죠? 그러면 얘네는 코사인 60도인 건데, 맞아? 얘는 둔각이니까 2, 4분면 각인 거지. 그럼 당연히 구호는 마이너스겠네. 되죠? 여기까지? 그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요 2분의 1인 거니까, 그치? 됐어요? 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네. 얘 값은 xy 아니다. 그냥 써볼까요? xy 얘가 169. 첫 번째 식 됐어? 다음 두 번째 식은 좀 알아볼 건데 두 번째 식은 우리 뭐 알고 있어? X 플러스. x 플러스 y를 알고 있어. 그치? x 플러스 y가 얼마? 15라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y는 바꿔서 대입해도 물론 2차 방정식이가 풀 수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요거를 좀 이쁘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니? 얘는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y인데 여기 xy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되죠? 근데 우리가 얘 얼마라고? 15니까 15제곱 225. 따라서 xy는 225 마이너스 169 해주면 되는 거지. 그 얼마? 56? 맞니? xy는 56. 그러면 더해서 15 곱해서 56 되는 수는
7, 8이 56이네. 그럼 더해서 15 나오고, 그치? 우리 인수분해한테 하면 되잖아. 합과 곱 나왔으면, 그치? 뭐 구하는 거야, 그래서? 넓이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 8, 얘가 7이라 합시다. 어차피 상관없잖아. 바뀌어도 되고, 그치?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자, 2분의 1에 곱하기 2변 8, 7 곱하기 얼마? 사인 120도. 됐나요? 그리고 사실상 만약에 xy를 직접 묶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x 곱하기 y 아니야? 넓이니까. 그쵸? 그럼 이거 값만 알아도 되는 거지 그냥. 됐어? 은상 됐니 안 됐니? 됐니 안 됐니? 됐니 안 됐니? 됐어요. 말할 줄 알잖아. 대답을 해야지. 어이 부러졌어. 씨. 나는 목이 갈리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건방지게 고기만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선생님도 조용히 얘기하세요 그런 거야? 또 요 평행사변 사각형 넓이는 이제 크게 어려운 거 없지 여기는 공식만 잘 적용하면 되니까 그치? 아니에요? 왜 대답들이 없어?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질문 있으면 있다 평행사변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질문 없어요? 다음 넘어가도 돼요? 79가 있긴 한데 수요일 날 해도 되지 않아요? 얘네는 넓이 이용해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BD의 길이는 구할 수 있겠다. 지금 각 A가 나와 있으니까 ABD 코사인 법칙 이용해주면 그치? 네. 그럼 BD 길이 나오면 넓이 이용해서 그러면 AC 길이 구할 수 있겠지? 아니지?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마찬가지 AC 길이 또 구할 수 있겠지? 그 두 개 나왔으면은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겠네. 넓이 이용해주면. 넘어가도 돼요? 괜찮아? 다른 친구 더 질문 없어? 하승아! 질문 없어? 문제를 안 풀어서 질문이 없는 거야? 다 풀었어? 질문 더 없어? 확실합니까? 지금 확실하게 정립을 해놔야지 우리 3월달에 좀 편하게 내신 준비합니다.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돼. 기본적인 거 우선 정리를 하고 가야지. 다시 그때 3월부터 또 처음부터 할 건 아니잖아. (3월부터) 다시 또 처음부터 하면은 지금 방학 동안 한 게 뭔 의미가 있는 거야 지금. 연락이 목소리 찢어가면서 터져가면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쵸? 자, 이제 오늘 할 거는 등차수열이라는 단원을 해볼 건데, 그럼 일단 등차수열을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뭐부터 알아봐야 되느냐? 수열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쵸? 자, 수열이라면 뭘까? 수열. 그냥 좀 쉽게 말하자면, 얘는 규칙적인 수들의 나열. 요거를 우리는 그냥 수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됐니? 오케이? 네. 어려운 거 없잖아, 그치?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조금 우리가 한 단계 좀 나가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반드시 그 어떤 수들의 나열이 있을 건데, 그 규칙이 어떤 것들이냐를 좀 알아봤을 때, 우리가 보통 규칙을 나타내는 것들은 함수에서 많이 표현했단 말이야, 그치? 기억나? 어떤 관계식에 대입해주면 쉽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하자면, 얘는 정의역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X. X 값들이 자연수인 함수값들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즉, 다시 말하면 어떤 함수라는 게 있대. 이렇게 얘가 뭐 x 제곱 플러스 뭐 2x 있어. 그런 함수값들을 x에다 1 넣었을 때, x에 2 넣었을 때, x에 3 넣었을 때, x에 4 넣었을 때 그러한 값들을 하나 쭉 나열한 것이 뭐라고? 수열이라고. 알겠죠?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크게 어려운 거 없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쉽지 지금? 그냥 나열만 한 거니까, 그치? 초인 됐어? 성이 됐어요? 서은아, 이제 뭐 안 좋은 일 있어? 이거 맨날 이렇게 얼굴이 맨날 굳어 있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수열이라고 하겠다고. 알겠죠? 근데 꼭 우리가 자연수만 성립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그 자연수라고 우리가 국한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첫 번째, 방금 얘기했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의 개념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자연수라고 국한한 거야. 다시 뭐라고? 순서의 개념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수열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문제 푸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야. 기본적인 개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100번째 이렇게 나올 거고. 알겠죠? 그 순서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그 정의역의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걸 우리가 의미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의한 거야. 즉 자연수라는 거는 봐봐. 1, 2, 3, 4 똥똥똥똥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당연히 요 사이사이는 그 간격이 어때? 1로 다 일정한 거지 지금. 그치? 마찬가지 우리가 함수값들을 쭈르륵 나열한 게 지금 수열이라며.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F1, F1.1, F1.2, F1.3 이렇게 해서 꼭 반드시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그 사이에 정의역끼리의 간격이 어때? 이거 일정한 거지 지금. 얼마로? 0.1로 일정한 거지. 그러면 얘네들도 뭐라고? 수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거의 웬만하면 다뤄볼 것들은 다 자연수에서만 할 건데 좀 어려워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한번 언급한 거야 그냥. 알겠어? 요거는 그냥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할 거는 자연수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생각하겠다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기본적인 것들은.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고? 수열이라고 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때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되어 있을 때 그때 이놈을 나열된 첫 번째, 그치? 얘는 나열된 수들 중에서 몇 번째? 두 번째. 얘는 몇 번째? 세 번째. 얘는 네 번째. 이거지 않았지? 근데 그 전에 먼저 이런 수들, 이것들 전부 다 각각을 뭐라 부르냐면은 항이라 부르는 거야.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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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유빈아. 내가 있잖아. 계속 우리 입에 자꾸 익숙해. 입에 달라붙게 해야 돼. 자꾸 얘기해야 된다고, 은상아. 쟤네들이 뭐라고? 항이라고. 그래도 입 꾹다 타고 있네, 저거. 고1 때 하지 않았어요? 항 관련해서? 그 항이랑은 좀 달라요. 그건 우리 중1 때. 중1 때요? 중1 때 문자와 식에서 곱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항이 여러 개 있어. 무슨 식? 다항식이라고 했던 거고 그 항과 이 항은 좀 달라요.
자, 여기까지 항 됐죠? 그럼 이때 이 항들이 총 나열된 것 중에는 첫 번째 항이요. 나열된 것 중에 두 번째 항이요. 라는 의미에서 얘네를 자, 요렇게 표현해. 나열된 첫 번째 항, 나열된 두 번째 항, 이는 나열된 세 번째 항, 나열된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우리가 나타낼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는 첫 번째 항이라고 우리가 보통 읽을 건데 책에서 그 용어는 제1항이라고 보통 표현은 돼. 근데 우리가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때 요거를 읽을 때는 앞으로는 그 의미를 살려서 첫 번째 항이라고 읽을 거야. 알겠니? 어딜 봐? 여기 봐야지. 볼 거 없어. 그냥 여기만 보면 돼. 알겠어? 내가 이제 항상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좋을 것도 없어. 그냥 봐. 알겠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살려서 어떻게 할 거라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읽을 거라고. 됐니? 그러면 당연히 그 수들을 나열했을 때 얘네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쭉 나열된 것들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 규칙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는 n번째 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표현할 거거든. 당연히 얘네는 어떤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얘를 나타낼 거란 말이야. 즉 예를 들어서 얘가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규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때 이 규칙을 나타내는 항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은 일반항이라고 불러. 무슨 항? 일반항. 제가 나타내는 게 뭐라고? 우리한테 그 수열의 규칙을 나타내는 항이라고. 즉 n1 들어갔을 때 n에 2 들어갔을 때 n에 3 들어갔을 때 마치 모인 것처럼 함수처럼. 그래서 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이니까 1 대입해주면 얼마? 얘는 3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이니까 n에 2 더입해주면 얼마? 얘가 5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열을 정의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이거 됐니?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일반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n번째 항이라고 부르기도 해.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때는 항상 그 규칙을 나타내는 거는 n번째 항에서 그 규칙을 나타내고 있더라. 그 수열의 규칙은.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수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 등차수열 들어가기 앞서서 요거 자연수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자연수에 대한 개념들이 좀 머릿속에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고 할게. 자, A, B, C, D. 자,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자, 얘는 몇 번째 항이니? 네 번째 항이죠. 그쵸? 얘는 몇 개니? 4개. 그치, 4개지. 그치? 지금 표정들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물어봐요? 하고 하는데, 지금이야 눈에 보이지만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지금 얘네처럼. 그치? 그럼 그때, 그 개수와, 또는 얘가 몇 번째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야. 점점점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얘가 몇 번째인지 궁금했대.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여기까지 총 몇 개인지 개수로서 우리가 좀 판단하면 된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3, 5, 7, 1부터 갑시다. 9 해서 얘가 47, 자, 이런 것들이 있대. 예를 들어. 그럼 이때 47을 이렇게 나열된 수열 중에서 얘는 몇 번째 항이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우리 딱 바로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몇 개인지 판단하면 된다고. 알겠어? 근데 현재 여기서 몇 개인지를 아마 구하기는 조금 쉬운 방법은 지금 우리가 뭐만 모아놨어? 홀수만 모아놨지? 짝수와 홀수의 관계도 좀 잘 알아두면 좋아. 홀수의 개수를 판단할 때는 애들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짝수만 있었다라면 그거를 판단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치? 얘는 몇 번째 짝수니? 24번째 짝수. 그치? 2로 나누면 나오니까.
그럼 얘네는 몇 번째 홀수니? 라고 물어봤을 때 홀수가 총 몇 개냐? 라고 물었잖아. 항상 홀수는 그 다음 번째 짝수랑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돼. 그럼 얘 다음 번째 짝수가 이놈이니까, 그치? 얘 몇 번째 짝수? 24번째 짝수. 얘는 몇 번째 홀수? 24번째 홀수. 알겠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짝수 홀수는. 두 번째 할 게 이거였어. 짝수 홀수.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자, 나오면 합시다. 혹시나 또 만약에 우리가 개수가 궁금했대. 처음부터 여기까지 총 몇 개냐라고 물어봤대. 근데 그 개수를 판단할 때는 눈에 보이면 그냥 개수 세면 돼. 눈에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을 거냐, 그치? 그때는 그 개수의 판단은 누구로? 얘가 몇 번째인지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해서 얘가 이렇게 있대. 처음부터 여기까지 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현재 얘가 몇 번째니까 7번째니까 전체 몇 개라고? 7개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알겠죠? 됐어? 이렇게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짝수 홀수. 오케이? 그 홀수의 개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 항상 그 다음 번째 짝수랑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면 그 개수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1은 몇 번째 홀수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누구랑 같이 짝지어서 보라고? 102랑 짝지어서 보라고. 얘 몇 번째 짝수니까? 51번째 짝수니까 얘는 51번째 홀수. 알겠어? 선이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조금 머릿속에 좀 자유롭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거의 다 물어보면 다 이런 것들일 거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부터 알아보자면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보자면 등차 수열이라면 얘네는 일정한 수를 어떻게 해서 만든 거래?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 이거를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겠대. 즉 무슨 말이냐면요.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얘네는 일정한 수를 우리가 더해서 수열을 만들 거라고.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공차라고 해. 공차. 그래,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거 맞아. 그 일반적으로 얘네도 D라고 표현하거든. 그 차이가 영어로 뭐야? 차이가 영어로 뭐야? 차이가 영어로 뭐야? 그 앞글자를 딴 거야. 알겠죠? 그 우리가 공차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즉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했어. 그래서 두 번째 항을 만든 거야. 마찬가지 두 번째 항에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 항으로 갈 때 똑같이 또 어떤 일정한 수를 더했을 거라고, 공차를. 얘도 일정한 수를 공차를 더해서 만든 수열인 거라고. 이게 뭐라고?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쭉쭉 갔을 때 과연 그럼 n번째 항, 즉 일반 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알아보자면, 자, 차근차근 가볼게. 자, 얘는 첫 번째 항 A라고 쓸게요. 얘는 첫 번째 항에서 얼마 더한 거야? 공차를 한 번 더한 거지. 그치? 세 번째 항은 여기에서 또 뭐 한 거야? 공차 더한 거지. 그럼 A 플러스 방금 여기서 공차 한 번 더한 거였잖아. 근데 잘 집중해야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지금. 그치? 맞아, 하승아? 자, 다음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마찬가지 공차 몇 번 더한 거? 한 번 더한 거, 그치? 한 번 더하면 얼마? A 플러스
그냥 3D 아니잖아. A 플러스 3D.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갔을 때, 이제 좀 규칙이 보이나요? 규칙이 좀 보여요? 얘네는 첫 번째 항에서 그 공차를 총 몇 번 더했을까? 그렇지, n-1번.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다 하면 이렇게 보통 나타내. 알겠어? 유빈아, 적을 거 없어. 그냥 보면 돼. 보고 다 듣고 이해하면 돼. 알겠죠? 다 나와 있는 거잖아. 알겠죠? 자, 근데 우리 선생님 좀 필기하라고 하는 것만 필기해놔. 알겠죠?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하는데, 현재 여기서 변수는 누구니? 변하는 수는? 그치, n. 요 놈이 계속 변하는 거라고, 그치?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요 놈이 좀 변하는 거라고. 요 놈이 변하는 거라. 좀 구별할까? 요 놈이 변하는 거라고, 요 놈. 요 놈.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A와 D는 상수겠지? 첫 번째 항의 어떤 값일 거고, 공차라고 하는 어떤 값일 거고, 그치? 그럼 변하는 수는 n인 거니까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전개해보면 현재 주어진 식은 dn 더하기 a 빼기 d. 맞아요? 다시. 얘는 dn 플러스 a 빼기 d. 근데 여기서 변수가 누구라고? n. 얘가 변수라고.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물론 등차수를 보였어. 다음과 같이 일반항을 이용하여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며 또는 그 일반항이 어차피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우리가 어떤 수열을 봤는데 그 수열의 식이 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러면 우리 뭐 떠올려야 돼? 지금 얘처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구나 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다시 우리가 n에 관한 1차식을 봤어. 그럼 얘네는 우리 어떻게 떠올려야 된다고? 아, 주어진 수열 A는 무슨 수열이구나?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 돼. 이제 앞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좀 특별히 1차식에서 우리가 함수가 가봐. 어차피 얘네가 함수 값들의 나열이었잖아. 1차 함수인 거지 결국에는. 그치? 우리 1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였었니? 직선에서 중요한 건 뭐였었니? 기울기. 그치? 그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1차항의 개수였지. 등차수열에서 중요한 놈은 누구냐면 얘란 말이야. 즉 1차항의 개수가 누구라고? 공차라고. 오케이? 즉 따라서 n에 관한 1차식 봤어. AN은 등차 수열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공차는 얼마고? D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입니다. 여기서 이 D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개수? 누구의 개수? 누구의 개수? 누구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유빈아 자꾸 뱉어야 돼. 알겠어? 1차항의 개수.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어떤 일반항을 봤더니 현재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대. 자,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근데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여기에 플러스 이왕이면 첫째 항까지 좀 알아두면 좋겠지. 첫째 항은 n에 몇 들어갔을 때? 1 들어갔을 때. 그 얼마? 3. 따라서 얘는 공차가 얼마고? 공차가 얼마고? 4고. 첫째 항이 얼마인? 3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어려움 없지? 한 번 더. 자, 이번엔 AN이 마이너스 5N 플러스 3 이렇게 나왔네. 자, 다음 식을 봤다. 은상아, 얘는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내뱉어야 된다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거 뭔지도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 다시 뭐라고 이해 뭐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지금 등차 수열하고 있잖아. 근데 얘는 공차가 얼마인? 어디서?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마이너스 5. 그치? 첫째 항은 얼마인? 첫째 항이 얼마인? 첫째 항이 얼마냐고? 아니, 첫째 항이 얼마냐고? 마이너스. 그래.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때 좀 잘 들으니까 자꾸 내뱉고 안 되면 안 되면 얘기를 하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애들처럼 자꾸 내뱉고 얘기를 하고 해봐야 되는데 뭘 이해하고 뭘 이해 못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입만 닫고 있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 알겠죠? 힘들어, 씨.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 이러한 1차 식인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봤을 때 우리가 읽어야 될 독해 부분은 공차가 마이너스 5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딱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한참 쉬었다가 오늘 이거 뭐야 이거 분필 새 거 썼는데 씨, 오늘 또 계속 또 흥분해서 다 부러졌어. 씨. 어이구. 자, 우리 적을 거는 다 적으면 좀 적어놔. 이렇게. 알겠어? 근데 어차피 봐봐. 한 번 더 할게. 우리 어차피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라며. 그럼 굳이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자, AN이 자, PM 플러스 Q. 자, 얘네처럼 1차식이라면 그때 공차는 얼마고? 공차는 P고 첫째 항은 P 플러스 Q가 되겠지. n에 1 들어간 거니까, 그치? 이러한 어떤 수열?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우리가 읽을 줄 알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요거만 우리가 지금 일반항의 독해에 대해서 좀 알아둡시다. 알겠죠? 너 이름이 뭐지? 갑자기? 내 이름은 이상은인데? 쌤 말고요. 아니, 나한테 물어본 줄 알았지? 아니, 저거 하다가 갑자기 깜빡했어요. 빵! 네? 빵! 네? 아이고 갑진 쌤이 많이 하셨는데. 입 닫으라고. 네. 됐어요? 지금 물도 다 먹었네? 벌써 9시 15분이야? 어차피 오늘 합은 안 할 거고, 딱 등차 수열까지만 할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차 수열 일반항에 대해서는 좀 잘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좀 어떤 거를 볼 거냐면, 그 등차 수열의 진정한 의미를 좀 바라볼 건데, 자, 여기서 우리 좀 한자를 하는 친구들, 요 등자가 무슨 등자일까? 같을 등자. 동등이라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같을 등자? 뭐가 같다는 얘기야? 차가 같다는 얘기인 거야. 즉, 어떤 차냐면, 그 이웃한 항들끼리의 뭐가? 차가 같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너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머리까지 갈 필요 없어. 자, A1, A2, A3, A4, 아이씨. 자, 여기다 그냥 바로 합시다. 자, 보세요. 현재 A1과 A2는 얘네가 차이가 몇 개니? 다시 한번 볼게. A2 빼기 A1. 얘네는 차이 몇 개? 공차 몇 개? 공차 한 개만큼 차이가 날 거라고, 그치?
자, 이번에는, 자, 이놈과, 자, 이놈에 대해서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얘네는 A4 네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를 봤더니 그 차가 총 몇 개? 공차 몇 개야? 두 개. 두 개라는 거 우리 알 수 있는 거, 그치? 하나만 더. 자, A5까지 써볼게요. 그러면 현재 A5랑 A2랑 얘네는 몇 개의 차이가 나니, 공차? 하나, 둘, 세 개의 공차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얘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두 번째랑 첫 번째랑 그 차이는 얘네 둘끼리의 차만큼의 공차가 생길 거라고. 네 번째랑 두 번째랑 그 항들끼리의 차는 얘에서 얘 뺀 만큼 두 개의 공차만큼 차이 날 거라고. 여전히 다섯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는 얘에서 얘 뺀 만큼 몇 개? 세 개만큼의 공차만큼 차이 날 거라고. 됐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문제에서 항들이 좀 주어졌대. 어디다 적냐? 항들이 주어졌대. 항들이 제시되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그냥 빼. 알겠어? 빼면은 뭐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공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뺐을 때 얘네는 공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항들이 제시하면 뭐라고? 얘네는 무조건 빼버리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요에다가 요 옆에다 요거까지 적어놔. 알겠어? 그러면 우리 요 일반항이 의미하는 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요? 그건 또 아니야. 얘도 의미하는 게 바가 뭐냐면 얘가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이었던 거지. 얘 잠시 쭉 넘겨버리면 얘에서 얘 뺀 것은 이거예요 라는 뜻인 거잖아 지금. 그치? 여전히 n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다라는 것은 얘에서 얘 뺀 만큼의 공차가 생긴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성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등차설의 일반항, 그때 얘네는 n에 관한 1차식인 거고 그 n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공차인 등차 수열일 거라고. 그때 또 문제를 봤더니 항들이 제시했어. 어떤 두 개의 항이 제시가 됐어. 그럼 무조건 얘 둘을 뭐 하라고? 빼라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어떤 정보를, 공차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 놓고 그럼 이제 일반항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공차 알고 있으면. 그치? 됐어요? 이거 일단 기본 상태야. 알겠죠?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어. 등차 중앙. 등차 중앙. 이 중자가 뭐일까? 중앙이 뭐야? 그치, 가운데. 어떤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에 있는 항에 대한 내용인 거야. 예를 들어서 자, A, B, C라고 하는 어떤 세 개의 수가 있대. 근데 얘네가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했어. 됐어? 그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항들이 제시되면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그럼 우리 얘네들이 이웃하고 얘네들이 이웃한 항들인 거니까 항들끼리 빼버리면 얘 뭐가 나오는 거야? 공차가 나오는 거지. 그쵸? 마찬가지 얘네도 이웃한 항들끼리 빼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공차 나오는 거지. 그럼 얘들 차와 얘 차가 어때? 같다는 얘기인 거네. 그럼 B 넘겨버리면 이 B는 A 플러스 C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A, B, C라고 보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항 만약에 몰랐다 칩시다. X, 얘도 X, 얘도 X. 즉 가운데 있는 항은 2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등차 수열에서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놈은 양 옆에 있는 놈, 얘네 둘의 뭐로? 평균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더라. 지금 우리 많이 봤던 거지, 이거. 무슨 평균? 산술 평균. 그래서 나중에 배울 등비수열에서는 기하 평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거야. 등비수열은 언제 배워요? 또 다음에. 여기까지 됐니? 근데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저거를 정확히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고, 앞으로 식을 세울 때는 요거를 활용해서 쓸 거야. 왜? 우리 분수 싫잖아. 그러니까 분수 없는 모습으로 쓰자고. 알겠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세 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라면, 등차수열 이렇게 가운데 있는 놈의 2배가 양 옆에 있는 놈 합이랑 같아요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버리는 식이 돼버릴 거라고. 알겠죠? 자, 그렇다면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존재할까? 라는 거야. 저 중요하니까 저게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까지 쓸게. 자, 현재 얘랑 얘는 등차 중앙 가운데에 있는 항이 존재하나요? 얘 가운데 존재하잖아. 그치? 자, 이번에 얘랑 얘랑 가운데 있는 항이 존재하나요? 물론 얘네가 반드시 이웃하진 않아도 돼. 얘랑 얘 가운데 누가 있어? 네 번째 항이 존재하잖아. 그치? 가운데, 즉 다시 말하면 등차 중앙이 존재한다고. 그쵸?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놈과 이놈은 가운데 있는 항이 있나요? 중앙 존재하지 않지. 그치? 즉 그거를 우리가 빠르고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얘 둘의 평균이 얼마야? 1과 3의 평균이 얼마야? 2지, 그치? 즉, 평균을 구했을 때, 여기 몇 번째인지 얘네들끼리의 평균을 구했을 때 자연수가 나오면 등차 중앙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야. 봐봐.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 평균 구해보면 얼마야? 2분의 9니까 4.5잖아, 그치? 그 4.5는 4.5번째라는 거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등차 중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겠어? 일단 우리가 등차 중항의 존재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n 번째 항과 n 번째 항이 있어. 쭉쭉쭉쭉 가운데 있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존재 여부는 일단 n 더하기 m. 얘네 둘끼리의 뭘 구했을 때? 평균을 구했을 때. 됐어? 얘가 자연수면 등차 중앙 존재한다, 안 한다? 등차 중앙? 존재합니다. 됐어? 근데 평균을 구해봤더니 얘가 자연수가 안 나와. 자연수가 아니래. 그 얘는 중항이 존재한다고 안 한다고? 등차 중항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겠어? 성이 이해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차 중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 합하면서도 또 한 번 더 나올 거야.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할 거는 우리 등차수 일반항이랑 요 항들 제시됐을 때 등차 중앙의 존재 여부, 요거까지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쪽은 줘도 되겠지, 이제? 자, 936번. 다 적었어요?
나갈게요, 이제. 936번.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15는 25, A23은 41. 이때 이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치? 일반항이라 하면 일단 항들이 주어졌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빼라주라고. 그치? 항상 뒤쪽에 있는 항에서 앞쪽에 있는 항을 빼주는 거야.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얘네는 총 몇 개의 공차가 나오고, 그렇지? 8개의 공차가 나올 거고, 그렇지? 빼주면 실질적으로 빼봤더니 얼마? 16 나오는 거네. 됐어요? 따라서 공차 얼마? 2.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 일반항 AN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일반항은 일단 공차가 얼마니까? 공차가 얼마니까? 2니까 n의 개수는 얼마고? 공차가 2니까 n의 개수는 얼마고? 2. 몇 n? 2n. 됐어? 일단 여기까지? 공차가 2니까 2n일 거 아니야. n의 개수가 공차라 했잖아. 그치? 그럼 플러스 뒤에 뭔가 붙을 건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일반항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또 A 첫째 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나와 있잖아. 굳이 꼭 첫째 항에서 시작 안 해도 된다고. 15번째 나왔으니까 너 봐. n에다가 15 넣었을 때 몇 나와야 돼? 25 나와야 되는 거지. 15 넣으면 얼마니? 30이지. 그럼 25 나오려면은 빼기 얼마? 5. 이렇게 해서 일반항 세우면 된다고. 이 정도 계산 우리 할 수 있잖아. 그치? 그게 어렵지 않죠? 물론 둘 중에 편한 거 하면 돼. 알겠어요? 끝? 일반항 구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봐야지 수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지는단 말이야. 알겠어? 자꾸 이렇게 연습해. 알겠어요? 또 이제 이렇게 내가 실컷 알려놨는데 집에서 또 문제 풀 때 보면은 답지랑 똑같이 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하나씩 대입해서 또 문제 푼단 말이야. 연립해서. 어떻게 푸냐면은 이렇게 나와 보통. 해설지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15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 몰라요. 얘는 첫째 항에는 공차 얼마나 더한 거야? 14개 더한 거잖아. 그치? 아까 우리 여기 썼던 일반항 있잖아. 거기다 자꾸 대입해서 문제 푼다고. 그 얘네가 25. 또 얘는 23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22D겠지. 그치? 그게 얼마? 41이고. 이거 또 두 개 연립해서 구하고 한단 말이야. 물론 연립하면 빼봤자 어차피 똑같이 8D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꾸 적으면서 연립하려고 들면은 문제가 어려워지면 힘들어진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답지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보지 말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푸는 습관을 자꾸 들이라고. 알겠지, 유빈아? 이거 지금 나 분명히 얘기했어. 또 이렇게 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둬, 진짜. 은상아. 알겠어? 오케이? 근데 네. 940번에 등차 수를 한 나오는 지금 할 거야.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다음 940번 봅시다. 940번은 현재 A5가 얼마? 2이고요. 등차 수열이 돼. A3 더하기 A8 얘가 얼마? 자, 1이라고 했지. 이때 마이너스 46은 몇 번째 항이냐? 요 n값 구하면 되는 거네. 됐죠? 자, 여전히 얘도 식풀이 보면은 또 A 플러스 4D, A 플러스 2D, A 플러스 7D 연립해서부터 푼다고 한다고. 문제는. 됐어? 근데 수열은 우리가 관찰만 좀 잘해도 되거든? 자, 봐봐. 세 번째 항. 잠깐만. 이거 아니었네? 내가 잘못 봤었네? 현재 얘는 등차 중앙은 존재하니 안 하니? 존재한다고? 안 해요. 3이랑 8이랑 넣으면 11인데? 안 해요.
안 하지, 그치? 일단 등차 수열은 존재하지 않네. 그치? 만약에 등차 중앙이 존재한다라면 등차 중앙을 좀 활용해주면 그 값이 좀 편해지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8이 아니라 이렇게 7이라고 주어졌다라면 얘 등차 중앙이 얼마야? 5잖아. 똑같은 거지. 그럼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진다고. 얘가 뭐니까? 2배의 A5 이거니까. 양 옆에 있는 놈이 가운데 있는 놈의 2배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더했을 때 A5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알겠어? 근데 현재 여기서는 그걸 만족하는 게 없네, 그치? 됐어? 그럼 일단 뭐 하자? 빼보자. 항도 또 주어졌으니까, 그치? 그럼 우리 여기 전체에서 여기 얼마야 여기? 7이 아니라 몇이었어? 8? 8이었으니까 또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이왕이면 우리 요것만 빼볼게. 알겠어? 근데 얘는 두 개인데 하나만 빼긴 좀 우리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써봐도 되는 거 아니야? A5 더하기 A5는 얼마? 에이씨. 4 이잖아. 됐어요? 그래 놓고 똑같이 맞춰준 상태에서 얘랑 얘랑은 한번 빼볼 거야. 됐어? 이제 그럼 우리 얘에서 얘 빼주면 공차 몇 개? 2개. 그치? 근데 우리 보통은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준다고 했잖아. 그게 반대로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빼줬으니까 공차가 2개는 확실한데 그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여기 돼요? 한 개 아니에요? 3이랑 5인데? A 이거 근처가 하나 아니에요? 어? A 3이잖아. 네. 3이라고. 얘는 5잖아. 그러면 이게 2개의 공차 아니냐고. 아, 네. 그치? 근데 우리가 보통은 A5에서 A3 빼야지 2D인 건데 지금 반대로 A3에서 A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D잖아. 됐어요? 다음 A8에서 A5 빼주면 공차 몇 개 차이? 3개 차이. 얼마? 3D. 됐어? 그랬더니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바로 또 공차에 대한 정보가 얻어낼 수 있겠네. 되죠? 따라 D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이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 우리 요거 이제 구하고 싶은 거야. N값. 항들이 줘졌네. 그럼 우리 또 할 일은 빼자고 또 몇 번째에서 N번째에서 5번째 뺀 만큼의 공차가 존재할 거니까, 그치? 그럼 빼버리면 마이너스 46에서 2 빼주면 마이너스 48 되겠지? 나누면 얼마? 10? 16? 따라서 N은 얼마? 21.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알겠어? 자, 우리 앞에서는 항들이 한 개씩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합한 거를 알고 있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는 우리 더할 수 있으니까 2개로 만들어서 계산하자고. 보통은 2개 똑같이 나올 거야, 웬만하면. 얘처럼 하나로 나오진 않아, 잘. 물론 이것도 엄청 개 쉬운 거라서 문제 학교에서 잘 안 나와. 나와봤자 앞에서 1, 2, 3, 4, 5번 중에 하나야. 알겠어? 개수가 똑같아야 우리가 찾기가 더 쉬워지니까 똑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계산하자고. 알겠어? 여기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항들이 보였다 뭐하고? 빼라고. 근데 개수가 똑같아야 우리가 좀 빼기가 편해지니까 한 개에 나와 있는 경우는 똑같이 개수 맞춰놓고 빼라고. 알겠죠? 또 얘도 마찬가지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식 써가지고 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해가지고 또 연립하고 있단 말이야. 제발 우리 이번 수요를 할 때는 너네는 좀 잘 배워서 연립 없이 연립하는 거 아니고 자 이렇게 좀 계산을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죠? 선아 알겠죠? 자 944번 자 봐봐 우리가 또 문제 풀 때 한 가지 좀 주의할 사항은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잘 이해가 됐어. 너무 잘 이해가 됐는데
집에서 혼자 갈려서 문제 풀려도 잘 안 풀려요 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선생님 문제를 읽어주면서 항상 기호로 표현해주잖아. 그치? 문제의 그 뜻에 맞게 기호로 표현해주잖아. 너네도 그걸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즉 봐봐. 현재 제5항이 마이너스 17, 제17항이 7이래. 그럼 이거를 그냥 읽는 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5항이 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A5 이놈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7이요. 됐니? 그리고 제17항이라고 나왔으니까 A 17이 얼마? 7. 자, 이렇게 나왔다고. 그치? 이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몇 항입니까? 물었어.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양수가 되는 것은 몇 번째 항이냐? 그럼 당연히 그 규칙을 알아야 되겠네. 그쵸? 여전히 우리는 또 항들이 주어졌으니까 뭐 할 거야? 빼요. 빼주면 공차 몇 개? 12개. 그럼 빼봤더니 얼마? 24. 공차 바로 나왔네요. 공차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일반항은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 몇 n? 2n. 공차가 2니까 2n. 근데 우리 5번째 항을 알아. 5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7 나와야 돼. 근데 플러스 10이니까 여기서 여기 뺀 거잖아. 7에서 마이너스 17 뺀 거잖아. 여기서 여기 빼는 게 아니야. 항상 뒤쪽에 있는 항에서 앞쪽에 있는 항 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5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7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20. 그치, 마이너스 27 됐어요? 오케이? 근데 얘가 누구든 양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은 얼마냐? 됐죠? 얘는 어렵지 않네. n은 27이니까 2분의 27이요. 얘는 13.5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언제부터 양수 나오는 거야? 14번째 항부터 양수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풀어야지 깔끔하고 딱 쉽게 우리 문제 풀려요. 알겠죠? 다음 947번. 그래도 막상 이제 수혈 해보니까 어때? 여기 단원이 그래도 제일 할만하지 않아? 그쵸? 그다지 복잡한 계산도 없고, 그치? 이해도 좀 편하고. 그치? 자, 이번에는 보니까 1과 55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었대요? 17개의 수를 넣어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요. 자, 이때 A5를 구해라 라고 했어. 그쵸?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또 알아야지. 보니까 또 뭐가 주어졌니? 항들이 주어졌네요. 얘는 당연히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일까? 몇 번째? 추이 몇 번째? 30번째. 몇 번째일까?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가 그냥 A, B, C, D 괜히 했던 게 아니야. 자, 얘가 몇 번째인지 궁금했대. 그럼 뭐라고? 전체 몇 개인지 판단하라고, 그치? 근데 여기 몇 개? 17개. 총 몇 개? 19개, 그치? 그게 몇 번째? 19번째. 알겠어? 내가 아까 왜 A, B, C, D 했는지 알겠지? 그게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한번 언급했던 거야. 알겠어? 충이 괜찮아? 그래서 여기는 얘는 몇 번째? 19항, 제19항. A라고 쓰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기 표현 말고 이렇게 쓸게요. 이번에는 A가 있으니까 얘를 그냥 다른 수열이라고 씁시다. B. B19. 얘는
B1 됐어요?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겠다는 얘기는 얘와 얘 항들 주어졌으니까 또 뭐 하자고? 빼자고 그치? 그럼 빼버리면 몇 개의 공차? 18개의 공차가 나올 거야 맞아요? 그럼 얘는 빼봤더니 얼마? 54 따라서 공차 얼마? 3이란 거 우리 구할 수 있겠네 그럼 3이란 거 나왔으면 우리 또 그럼 일반항 구할 수 있겠네 몇 N? 3N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빼기 2 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구할 건 누구라고? A5라고 A5 얘 뭐야? B2 얘 B3 새로 만든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인 거잖아 그럼 우리 A5는 새롭게 만든 수열에서 몇 번째 항인 거야? 그치 6번째 항인 거지 여기까지 마찬가지 몇 개인지 판단하면 되잖아 6개잖아 6개 6번째 항 됐어? 우리 6번째 항이라는 건 여기다 6 대입하면 끝이지 뭐 그래서 얼마? 했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사이에다가 어떤 수열을 넣어서 만든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똑같이 A로 쓰기에는 좀 많이 헷갈리니까 그냥 B로 바꿔서 그냥 새로운 수열을 정리해버리면 돼 알겠어? 몇이니? 43번?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다음 페이지. 127쪽까지 우리 문제 풀어갖고 오면 될 것 같아, 보니까. 뒤에 있는 문제 포함해서 알겠죠? 자, 다음 950번. 자, 현재 세수 6. A제곱 플러스 4A. 그 다음에 4A. 자, 얘네가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룰 때? 등차수열을 이룰 때. 다음 A의 값, 양수 A의 값을 물어봤어. 그쵸? 자, 항 몇 개니? 3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럼 얘네는 반드시 어떤 항이 존재해? 등차 중항이 존재하는 거지. 3개니까. 가운데 있는 항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가운데 있는 항이 누구야? 요놈이잖아, 요놈. A제곱 플러스 4A. 근데 등차 수열, 등차 중항을 이용하겠다는 얘기는 가운데 있는 놈의 몇 배가? 2배가 누구랑 같아? 양 옆에 있는 두 놈의 합과 같다고. 오케이? 따라서 요거 풀면 되는 거잖아. 근데 또 여기서 이 전개하지 말고 나눠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A제곱 요거 2A였으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2A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됐어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 하나랑 1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우린 양수로 왔으니까 1 오케이? 보니까 등차수열을 좀 이용할 만한 문제들이 딴 데서 보통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 나와 있냐? 자, 이번엔 등차수열 마지막. 자, 어떤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대요. 됐어? 물론 문제에서 4개의 수도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정리하고 갈 것인가를 한번 좀 정리할게. 어떻게 좀 식을 세울 것인가. 등차수열에 이루는 3개의 수라고 했어. 그치? 보통 일반적으로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좀 편하게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좀 미지수를 두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가운데 있는 놈을 A라 뒀을 때 얘보다 그 다음 번째에 있는 항은
그치? 공차만큼 더해졌겠지. 그치? 얘 앞에 있는 항은 그치? 공차만큼 빠져 있겠지. 맞아? 이렇게 놓으면은 세수의 합에 대해서 나왔으면 우리 계산하기 좀 더 편하잖아. 바로 문자 하나 나오니까. 알겠지? 그럼 4개는 어떻게 하냐? 4개는 딱 안 나왔더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거기서 D가 공차라고 했지만은 꼭 반드시 D일 필요는 있어? 아니야. 그래서 4개일 때는 A-3D,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돼. 4개가 나왔을 때는. 얘는 공차가 2D인 등차수열인 거잖아. 꼭 반드시 D일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지금 문제 활용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문제 풀어버리면 된다고.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세 개의 수가 합이 나왔대. 합이 얼마?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이 얼마? 곱이 28이래요. 이때 제곱의 합을 맞네, 세수. 그치? 자, 그러면 얘 합시다. 다 더하면 몇이니? 우리 지금 얘 구하라는 거니까 다 더해버리면 얼마? 3A가 얼마? 12. 따라서 A 얼마? 4. 금방 나오잖아. 그치? 그래 놓고 이제 뭐 세 개를 곱했을 때 4 빼기 D 곱하기 4 곱하기 4 플러스 D. 얘가 얼마야? 28. 또 전개하고 있지 말고 곱하기잖아. 4, 28 약분 가능하지? 얼마야? 7. 그럼 얘네는 합차꼴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겠네. 16 마이너스 D 제곱이 7인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D 제곱은 얼마야? 9. 따라 D는 아니지. 플러스 마이너스 3. 여기까지 됐어요? 왜 두 개가 나오냐면 플러스 3이면 얘가 뭐야? 현재 가운데 4에서 3이니까 1, 7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얘가 7, 얘가 4, 얘가 1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 문제에 따라 좀 달라질 거니까 요거는 다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 3개 제곱의 합 1 더하기 4 제곱 더하기 7 제곱 물어봤네. 계산하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에 따라서 그게 좀 어떻게 편해지는지 나오니까 그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등차수를 이룬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나타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남는 시간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문제 풀어보시고 안 되는 부분 얘기하시면 돼요.